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나이에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주 연락하자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예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하나둘씩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81살 정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었구나 싶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하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적게 낳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처럼 3대가 함께 살면서 어른들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도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어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40 중반의 한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만약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 마음도 상할 것 같고 저도 왠지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이런 준비야말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길을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와 달리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는 불안감이 더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일을 두 번째 겪게 되시면 훨씬 침착하게 대처하신다는 점입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을 미리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장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민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절차나 어려운 용어들은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구나 하고 떠올리실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단순히 절차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준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둔다면 막상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가족들이 덜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지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어른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배우던 시절과는 다르니까요. 이제는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좀 더 든든한 마음으로 앞날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이 당장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겪게 될 일이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어 어려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불길한 일이 생길까봐 입에 담기를 꺼리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웰다잉, 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보는데 익숙하지만 정작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슬픔과 당황한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면 집에서 가족이 의식이 없고 호흡하지 않습니다라고 침착하게 말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줄 수도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평소 앓던 병이 있었는지, 복용하던 약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하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해요. 평소 다니던 병원이나 주치의가 있다면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경찰이나 가까운 응급실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니 기다리셔야 해요. 사망진단서를 받았으면 이제 장례식장을 정해야 합니다. 큰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 동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중에서 선택하세요. 거리나 비용, 시설을 고려해서 가족들이 상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이 정해지면 바로 전화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니 새벽이나 밤중이라도 괜찮습니다. 고인의 이름과 나이, 현재 있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고 언제쯤 장례를 치를 예정인지도 함께 상의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전문 직원들이 와서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특수한 이송용 침대를 가져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송하기 전에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그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보세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염습과 입관을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 장례 지도사들이 정성껏 해주시니 가족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것을 할지 정하세요.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훨씬 많아졌어요. 매장을 하려면 묘지를 구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나중에 벌초나 성묘 같은 관리도 계속해야 하고요. 화장을 하기로 했다면 화장장 예약을 빨리 하세요. 특히 대도시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며칠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자연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고인의 뜻과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장례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한데 요즘은 3일장을 가장 많이 합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이 조문 올 시간과 유족들의 체력을 함께 고려해서 적당히 정하시면 돼요. 너무 오래 하면 가족들이 지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종교가 있으시면 그 종교 방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불교는 천도제를 지내고 기독교는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하고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 미사를 합니다. 종교가 없으시다면 일반 장례로 진행하시면 되고 요즘은 고인의 취향에 맞춘 특별한 장례도 많이 늘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꼭 해야 할 일이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 24 웹사이트나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어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회사, 카드회사 같은 곳은 따로 연락해서 처리해야 해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불필요한 요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례가 끝나면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그 내용에 따라 하면 되고, 없다면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와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망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과 달리 수익자에게 바로 지급되니까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험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상속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이 1인당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니 복잡하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는 사망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상속인들이 확정되면 은행에 가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통장, 인감, 상속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각 은행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고 복잡하니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각종 멤버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 연락해서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세요. 자동이체로 나가는 모든 요금들도 중단시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보험료나 관리비 같은 것들은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면 훨씬 수월해요. 무엇보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일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씩 차례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화해 보시면 결국은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슬픔과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미리 알아두면 그래도 조금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씩 차례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돌이켜보면 119 신고부터 시작해서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장례 방식 결정, 사망신고, 상속 처리, 각종 정리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평안하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할머니가 오늘 같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엄마,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라고 했지만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슬픔과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미리 알아두면 그래도 조금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메모해 두시거나 아예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준비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생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자신의 희망사항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 등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면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비록 서툴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추가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조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정보거든요. 특히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더라. 이 부분에서 실수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같은 실용적인 팁들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건강관리나 노후 준비, 가족관계, 재정관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가 바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두려움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또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